글씨를 쓰는 명령어들은 스타일, 텍스트, m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트, 그 다음에 텍스트 to m텍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있겠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명령어는 스타일, 텍스트, m텍스트, 텍스트, m텍스트입니다. 자, 스타일은 글꼴의 유형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글꼴의 유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 그 다음 텍스트 에디트는 도면에 쓰여진 글씨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수정 명령어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 에디트는 여기 텍스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텍스트 to m텍스트, 즉 텍스트 문서를 m텍스트로 변경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먼저 스타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자, 다시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탭을 쓰고 있죠. 홈탭을 쓰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어넌테이티브라고 하는 어넌테이션이라는 탭으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 어넌테이션이라는 항목에 A자라고 써 있죠. 여기를 쓰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멀티라인 텍스트하고 싱글라인 텍스트 있죠. 자, 어넌테이트에 가면 바로 첫 번째 항목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글씨 쓰기인데 여기 멀티라인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 스타일은 어딨냐면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가 군데군데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스타일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명령어 쓰지 않고 얘만 이렇게 눌러도 스타일이 실행되어집니다.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글꼴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글꼴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기존에 있는 글꼴들을 불러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씩 매칭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요. 여기 new 버튼 있죠?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타일의 이름을 물어봐요. 내가 스타일을 하나 만드는 거죠. 제가 HG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한글의 H와 글의 G를 쓴 겁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때 여기 폰트를 지정하는 겁니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굴림으로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HG라고 하는 스타일을 지정하게 되면 뭘로 표현이 돼요? 굴림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그 당시 쓰던 컴퓨터가 286 컴퓨터였어요. 감이 잡히시나요? 286 컴퓨터? 네. 386 컴퓨터. 자, 아폴로 13호가 8086으로 계산합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보다 한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가장 작은 거 8기가, 32기가 그러죠.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32기가 꼽았니, 64기가 꼽았니 그러잖아요. 캐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256kB였어요. 메모리가. 감이 잡히시나요? 훨씬 더 느렸고요. 훨씬 더 메모리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모리 한 켠에 딱 차지한단 말이죠. 메모리를 딱 차지하고 실행이 돼요. 근데 폰트를 쭉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메모리 쓸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폰트를 쭉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캐드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넣어. 그럼 딱 그거만 이렇게 끌어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했었어요. 제가 컴퓨터 처음 샀을 때 메모리가 64KB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드가 16메가인가? 감이 안 잡히시죠? 제 대학교 다닐 때 제 선배가 너 이거 좀 뜯어서 좀 구경 좀 해.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줬어요. 하드디스크가 이만했어요. 이만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근데 그 하드디스크가 8기가짜리였어요. 8기가래 8메가짜리였어요. 그거 뜯으면은요 자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방식이에요. 지금하고는 잘 안 맞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폰트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하기 전에 몇 가지 짚어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글씨를 쓸 때는요, 도면에 글씨를 쓸 때 첫 번째로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아예 KS에 딱 못 박아놨어요. 도면에 다른 거 쓰지 마. 고딕만 써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궁서체, 진지하면 궁서체 이렇게 쓰잖아요. 못 써요. 도면에는 궁서체 못 씁니다. 그렇다고 흘림체요? 못 씁니다. 손글씨체요? 못 써요. 뭐만 쓴다고요? 고딕체요. 이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하고 3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세요 라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세요. 왜지? 왜일까?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주 특이한 서체를 써보겠습니다. 막걸리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포천시에서 나눠주는 서체가 이동 막걸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이렇게 술 문화가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는요, 각 지역마다 술을 못 만들었습니다. 술은 국가가 딱 정해놓고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80년대 후반 들어서서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술이 바로 포천 이동 막걸리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있고 저쪽 서울 경기 쪽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이동 막걸리? 그럼 되게 유명해요. 많이 먹었어요. 그 막걸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이렇게 쭉 막걸리들이 쭉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계속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꼴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제가 막걸리채 썼어요. 도면에다 막걸리채 쓰고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면에 막걸리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도면의 글자들이. 1번, 알아서 바꿔서 띄운다. 2번, 물음표로 쓴다. 어떻게 나올까요? 네, 물음표로 나옵니다.
알아서 딱 바꾸지 못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와요. 한글 같은 거 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폰트를 모르니까. 폰트가 없으니까 그냥 물음표로 나와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폰트를 쓰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잘 안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고유의 CI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울릉도체, 우리 회사는 나눔 고딕체, 우리 회사는 무슨 체, 이렇게 딱 지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면에다가 자기 회사만의 고유의 서체를 자주 씁니다. 그러면 난 그 도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도면 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발생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늘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온다는 사실인 거죠.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뭘로 바꾸면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울릉도체를 썼어요. 클라이언트가, 근데 우리 갑이 저 울릉도체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울릉도체가 없네요. 그럼 저한테 물음표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꾸면 해결이 돼요. 다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맨날 폰트를 저기서 받으면 맨날 폰트 깨져. 해결이 안 돼. 맨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 실무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아, 도면 또 깨졌어. 한글 또 깨졌어. 그러니까 저랑 같이 거래하던 이제 저희 합청업체나 뭐 제 동료들이나 이거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거든요. 이걸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그 당시 과장이었으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도면 주세요. 뚝딱뚝딱 해서 바로 줘요. 다 됐어요. 그 시간이 불과 1분을 안 넘어가거든요. 신기하대요. 그럼 고마운 거죠. 자기네들이 하면 한나절이나, 그러니까 최소 반나절에서 한나절 걸려야 될 걸 불과 1분 안에 끝내니까.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면 돼요. 거꾸로 그쪽에서 어떤 서체를 주든지 간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꾸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수 문자가 지원되는 폰트. 이게 대자가 이대자일까요? 이대자일까요? 무슨 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수문자가 지원되는 서체를 쓰시면 돼요. 종종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서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폰트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굴림이요. 굴림체요. 혹은 굴림이라고 하죠. 굴림 또는 굴림체를 쓰시면 돼요.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 폰트가 4개 깔리죠. 굴림, 도둠, 바탕, 궁서. 그죠? 4개 깔리죠. 근데 그 중에 고딕이 누구예요? 굴림이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고딕입니다. 그 다음 특수문자 지원해줘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혹시 완성형 조합형 들어보셨나요?
한글은 조합형입니다. 조합형이에요. 기역에 아를 더하면, 즉 자음과 모음을 더하면 글자 하나가 나오죠. 이게 조합형입니다. 완성형은 뭐냐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갸, 거, 교, 고, 교, 구, 규 이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키보드를 통해서 들어온 문자와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합니다. 있으면 표현, 없으면 표현 못함. 이게 완성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MS 쪽으로 요청을 좀 했어요. 한글은 조합형이 맞습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대신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워요. 완성형은 프로그램이 조금 쉽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가, 갸, 거, 교 이걸 다 만들어야 돼요. 힘들단 말이죠.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가 온 거예요? 완성형이 온 겁니다. 그래놓고 MS사가 저지른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굴림, 도둑, 바탕, 붕서 이거예요. 자, 되잖아. 특수문자 다 넣어놨어. 왜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완성형 쓸 겁니다. 근데 가, 나, 가, 갸, 거, 교, 고, 교, 구, 규 이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요? 두 달이요? 아니요. 2년 걸립니다. 2년씩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조합형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완성형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자음과 모음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 걸려요. 처음엔 2년 걸렸어요. 지금은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폰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폰트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팔아서 돈을 좀 벌어야지. 그리고 만들었는데 폰트가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경로로 다 갖다 쓰죠. 그럼 여러분들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그러니까 폰트 회사들이 기를 쓰고 하는 게 공문 보내는 겁니다. 너네 폰트 저작권 어겼어. 어떡할래? 소송 걸까? 아니면 니네들이 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폰트 저작권 엄청 심해요. 처음에는 이미지 저작권이 심했는데 요즘은 폰트 저작권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쓰면 저작권에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서체도 다운로드해서 쓰면 걸려요. 저작권에 걸립니다. 제 선배가 인테리어를 해요. 상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간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간판 회사는 폰트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간판에다가 줄 때, 디자인한 걸 줄 때 간판 회사 뭐라 그러냐면 글꼴 다 깨서 주세요라고 해요. 글꼴 없으니까 글꼴 깨서 주세요. 그러니까 간판 회사들은 피해가요. 이 선배가 그렇게 해서 간판을 걸었어요. 딱 간판 건 지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니네 폰트 저작권 어겼는데 어떡할래?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비용이 250만 원이에요. 1년에. 폰트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폰트 무더기로 해가지고 사야 됐어요. 선배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간판 작업 안 해요. 간판 작업 안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쓰는 폰트들 대부분 다 저작권이 걸려있는 폰트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굴림체하고 굴림 또는 굴림이라고 불리는 저 서체가 특수문자가 다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폰트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거기다가 넣을 여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한글 서체 중에 특수문자 안 되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저 굴림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고딕을 원칙으로 하니 고딕을 써야 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굴림, 궁서, 바탕, 도둠. 자, 그 중에 굴림. 특수문자도 지원이 돼요. 왜냐하면 MS가 본보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굴림을 써요. 다시 말하면 폰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폰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를 뭘로 바꾸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20. 그리고 지름 치수를 넣었습니다. 자, 네모나게 나오죠. 원래 파이 표시 나와야죠. 파이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뭐가 잘못된 거죠? 글꼴이요. 글꼴이요. 물음표가 되기도 하지만 저렇게 네모나게 나오기도 해요. 저건 100% 글꼴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스타일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리엘이라고 하는 폰트 잡혀 있죠? 얘가 특수문자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굴림으로 바꿨습니다. 어플리, 클로즈.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수문자 지원돼야 돼요. 여기에 부합되는 것은 굴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폰트 에러가 났어요. 그럼 뭘 쓰면 돼요? 해당 스타일 찾아가가지고 지금처럼 굴림으로 바꿔주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불과 이틀 전에도 연락 왔어요. 수강생이었는데 폰트가 다 깨져서 나와요.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똑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타일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바꾸세요. 얼마 있다가 선생님 다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원칙을 알고 원리를 알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스타일 보시죠. 보시면 이거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골뱅이하고 글꼴 나오죠. 이 골뱅이하고 나와 있는 이 한글 글꼴은 세로쓰기입니다. 세로쓰기예요. 옛날 한문처럼 이렇게 아래로 세로쓰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가로쓰기 하죠. 네, 그러니까 이 Z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Z자 밑으로. 이렇게 영어 폰트 아래로 내려가면 골뱅이가 없는 글꼴이 나옵니다. 바로 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폰트 스타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폰트에는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존재합니다. 자, 보실까요? 아리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드, 이탈릭, 레귤러. 그러니까 보통, 기울임, 두껍게, 두꺼운데 흘림체, 뭐 이런 식으로, 뭐 씬도 있고요. 근데 굴림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굴림은 그냥 레귤러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보통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요. 자, 맑은 고딕 가면 볼드, 레귤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를 쓰시면 안 돼요. 글자 높이입니다. 글자 높이인데 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글자 높이가 여기에 쓰여진 높이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요, 어떤 도면은 1대 100, 어떤 도면은 1대 120, 어떤 도면은 1대 80 이런 식으로 도면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글자 크기도 각각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글자 크기를 고정시켜 버리면 못 쓴다는 얘기죠. 축척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쓰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한 프로젝트에, 자, 여기는 축척이 똑같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어떤가요? 축척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자, 얘는 축척이 1대 100입니다. 근데 얘는 축척이 얼마예요? 1대 200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1대 80이네요. 자, 여기는요? 1대 30이네요. 어떡할까요, 그럼? 글씨 크기가 다 들쭉날쭉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 크기는 작은 글꼴, 중간, 큰 글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얘가 2mm에서 3mm, 그 다음에 더블로 올라갑니다. 4에서 6mm, 자 6에서 8mm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축척을 적용해 볼까요? 자, 얘 하나만 가지고 해보자고요. 제가 2mm짜리 글꼴을 쓸 겁니다. 저는 보통 2mm짜리 글꼴을 써요. 캐드는 기본 글꼴이 2.5mm입니다. 제일 작은 글씨 크기가 2.5고요. 근데 저는 약간 더 작게 씁니다. 2.5mm 써요. 자, 2mm인데 축척이 1대 100입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00입니다. 1대 80이네요. 그러면 2mm에 80을 곱해서 글자 크기가 160mm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글자 크기가 이렇게 잡혀지는 겁니다. 자, 4mm네요. 축척이 1대 100이라면서요. 네, 400mm짜리 글씨를 써야 돼요. 4mm인데 축척이 1대 80이에요. 320mm짜리 글꼴을 써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내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글꼴 곱하기 축척해서 글자의 크기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일에서 글자 크기가 고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축척대로 글자를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축척대로 글자를 줄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펙트, 특수효과들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예요. 업사이드 다운, 글씨가 위아래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글씨가 위아래 뒤집어집니다. 백워드, 글씨가 좌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업사이드 다운이나 백워드는 거의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위드 팩타입니다. 위드 팩타는 장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자간이 있고 장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간이라는 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고요. 장평은 글자의 가로 비율, 높이는 고정시켜 놓고 가로 비율을 조정을 하는 것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했습니다. 글자가 가로로 넓어지게 됩니다. 1이 정상이고요. 1보다 작다면 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장평은 종종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빌크 앵글, 오빌크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기울기란 뜻입니다. 이탈릭체를 만들듯이 이렇게 글자를 비스듬하게 기울이도록 하는 것, 이게 오빌크 앵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글꼴은 늘 만들어서 쓴다. 그 다음에 HG, 자, 이렇게 놓고, 자, 어플리가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어플리는 적용이 끝난 거고요. 자, 클로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꼴들이 이렇게 나와요. 스타일들이 나옵니다. 스타일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쓰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멀티라인 텍스트하고 싱글라인 텍스트. 원래는 이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세 개였습니다. 텍스트, 디텍스트, 엠텍스트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단축키가 텍스트, 디텍스트, 엠텍스트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하고 디텍스트를 합쳤습니다. 명령 합쳐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표현은 텍스트지만 실제로는 다이나믹 텍스트입니다. 동적 글씨 쓰기예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줄 쓰기입니다. 한 줄 쓰기고 엠텍스트가 멀티라인 텍스트인데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었습니다. 단축키 자체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얘가 결국은 대세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얘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얘가 대세 이런 거죠. 얘를 쓰세요 라고 오토데스크사가 밀고 있는 겁니다. 자, 텍스트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한 줄 쓰기입니다. 자, 다이나믹 텍스트 했더니 현재 스타일은 HG이고 글자의 높이는 2.5mm며 자, 저스티피 자리 맞춤입니다. 글자를 쓸 때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중간 정렬하죠? 네. 저스티피 또는 저스티피케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렬이란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왼쪽 자리 맞춤 혹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을 의미합니다. 실행하고 나면 자, 이렇게 스타트 포인트 오브 텍스트 글자의 시작점을 물어보네요. 클릭. 글자의 높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글자의 높이를 지정하는 겁니다. 스타일의 텍스트를 지정하면 얘가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냥 엔터. 로테이션 앵글도 엔터. 자, 한 줄 쓰기라 그랬는데 여러 줄 써졌네요. 일단 무시. 자, 엔터. 그 다음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이와 같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글자가 한 줄씩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립니다. 쓸 때는 여러 줄로 쓰지만 명령어가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이 한 줄로 분해가 돼 버립니다. 다시 텍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싱글라인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높이 지정하고 각도 0도. 자, 다시 글씨를 쓰는데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밑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싱글라인이라면서요. 한 줄 쓰기라면서요. 네, 쓸 때는 여러 줄 쓰기 가능합니다. 자, 마우스로 제가 이동했습니다. 백스페이스를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엔터를 칠 때 엔터 2번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한 번에 텍스트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텍스트 시작점 글자 높이, 예를 들어서 5mm, 0도. 어떤가요? 글씨가 커졌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점 글자 높이 2.5mm, 각도 45도. 어떤가요? 글자가 회전된 거 보이시죠? 이건 얼마든지 로테이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오토캐드 특수문자입니다. %D를 누르면 이렇게 각도 표시가 들어갑니다. %C를 쓰면 파이 기호가 들어가고요. %P를 쓰면 이렇게 공차 표시가 됩니다. 이게 각도잖아요. 그래서 디그리. 그래서 알파벳 D. 센터 마크잖아요. 그래서 C.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P. 자, 봅니다. 텍스트 시작점 누르고 2.5mm 0도. 자, 45 %D. 특수문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C 50. 자, %P 0.52. 자, 한번 써보실까요? 특수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쌍기역의 한자를 누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기역의 한글 자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특수문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쌍기역의 한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 디귿이네요. 디귿의 한자.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건 올드 유저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Alt 키하고, 윈도우하고 마침표요.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 키를 눌러보세요. 이모지라고 하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요즘 20대 친구들은 이모지 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맨 끝에 오메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이모지 위치는 잘 못 찾습니다. 아무래도 올드 유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저스티피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리 맞춤이요.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자리 맞춤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순서대로 3개만 봅니다.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겠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했습니다. 2.5 엔터. 글씨가 왜 이렇게 크지? (15mm인데)
2.5mm 0도. 자, 글씨가 이렇게 써졌습니다. 스트레치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시 글씨가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죠? 다시 봅니다. justify center. 이번엔 중간 정렬입니다. 중간에다 맞춰보죠. 어떤가요? 가운데로 정렬된 거 맞습니까? 자, 다시 이번에는 텍스트 오른쪽 라이트로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자, 이번에는요, 자, 텍스트, justify, 그 다음에 보시면 midd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iddle이요. 이 middle은 센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여기다 센터를 쓸 거고 이 아래다 middle을 쓸 겁니다. 잘 보시죠. 센터, 자, 그 다음에 middle, 자, 위치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middle은 이 글자의 전체 높이의 중간. 이해되시나요? 전체 높이의 중간. 그 다음 문장 전체의 중간. 여기가 middle입니다. 그에 비해서 센터는 문장의 중간. 이렇게 됩니다. 문자의 베이스라인의 기준선의 중간. 이게 센터고, middle은 이렇게 글자를 사각형을 그리고 나면 그 한 중간이 되는 지점. 바로 여기. 이게 middle입니다. 텍스트, 그 다음 justify. 보시면 얼라인하고 피트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라인과 피트입니다. 얼라인은 문장의 전체 길이만 고정한 겁니다. 높이는 고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에 비해서 피트는 문장의 전체 길이와 글자의 높이까지 고정시켜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얼라인은 글자의 높이가 가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 글자 자수가 작으면, 몇 개 없으면 글자가 커져요. 그런데 글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글자가 작아지게 됩니다. 피트는 장평이 가변이 됩니다. 즉 장평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자, 보세요. 얼라인입니다. 그러면 first endpoint of text baseline, 글자 기준선의 첫 번째 끝점. 그 다음 second point of text baseline, 글자 기준선의 두 번째 끝점. 그러면 제가 A자 썼습니다. 굉장히 글자 크게 써진 거 보이시죠? 자, 글자가 전체가 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길이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가 몇 개 없으면 글자가 크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글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글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다 채워야 되니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피트를 한번 해보죠. 텍스트 justify fit. 자,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글자 높이를 지정해야 됩니다. 2.5mm.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장평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평이 조절이 되는 게 바로 피트입니다. 자, 피트도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TLTC, TR, MLMC, MR, BLBC, BR입니다. 뭐냐면 탑 센터,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란 뜻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TL로 찍어봤습니다. 2.5mm, AB, GH. 다시 봅니다. justify, TC, AB, GH. 다시 TR, 제가 지금 다 똑같은 위치 찍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위치 찍고 있어요. 이렇게 탑 레프트란 얘기는 문장의 제일 위에 왼쪽, TC는 문장의 중간, TR은 문장의 제일 오른쪽 끝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MLMC, MR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미들 레프트, 이렇게요. justify middle center, 그 다음에 justify middle right, 그 다음 justify bottom left, 아래쪽이란 얘기죠. 다시 justify bottom center, 다시 justify bottom right. 자, 위치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씩 찍어 보실까요? 자, 보시죠.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얘의 위치요. 자, 잘 보세요. 제가 하나를 카피했습니다. 자, 카피. 텍스트 justify. 여기 미들 보이시나요? 무슨 뜻이죠? 전체 길이의 중간, 전체 높이의 중간이란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미들 센터는요? 두 개가 똑같은 값일까요? 네. 한글에서는 똑같습니다. 영어 대문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어 소문자에서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죠. 얘는 미들입니다. 자, 위치가 조금 다른 거 보이시나요? 자, 보시죠. 미들은 전체 높이의 중간입니다. 그런데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이 높이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전체 높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글자는 베이스 라인, 다시 말해서 기준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G자가 기준선 밑으로 글자가 내려간 경우입니다. 한글은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글자가 내려간 게 없어요. 영어 대문자도 기준선 밑으로 글자가 안 내려갑니다. 그러나 영어 소문자가 이와 같이 기준선 밑으로 글자가 내려갑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높이, 여기가 미들 센터의 높이가 됩니다. 베이스 라인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베이스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BL, BC, BR,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위치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요, M텍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텍스트는 굉장히 쉬워요. 자,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퍼스트 코너 포인트, 첫 번째 점,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위에 리본 메뉴가 싹 바뀝니다. 내가 스타일을 쓰고 싶으면 스타일을 써도 돼요. 글자 높이는 여기 나옵니다. 근데 몇 개 없어요. 내가 썼던 것만 나옵니다. 왜 이게 전부 다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아래 한글이 아니죠. 축척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계속 변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 높이는 여러분들이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글자 높이 2.5mm,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를 별도로 지정합니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작았으니까 스타일을 썼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맑은 고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의 색깔 쫓아가게끔 돼 있군요.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이 여기 있습니다. 자리 맞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심볼들 있죠. 특수 문자들. 디그리,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아메타. 그냥 누르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C, %%P, %%D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M텍스트가 사용하기 훨씬 더 쉬워요. 특별히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봅니다. 라인을 그렸습니다. 선의 길이가 50mm고요. 옵셋 높이가 5mm고요. 아니, 옵셋 8mm고요. 자, 라인을 그렸습니다. 옵셋 20mm. 다시 옵셋 30mm.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왼쪽은 M텍스트로 할 거고 오른쪽은 텍스트로 할 겁니다. 자, M텍스트 영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놓으시면 돼요. 날짜, 다시 M텍스트 미들 센터, 도명, 다시 미들 센터, 설계. 자, 그런데 이 오른쪽은 왼쪽 정렬로 맞춰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옵셋 2mm, 다시 옵셋 4mm. 절반쯤 되는 거죠. 이렇게요.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레프트. 글자 높이 2.5mm, 영도, 자, 2022, 02, 17. 내레이터 제목 수준 1, 드로잉. 내레이터 제목, 내레이터를 끝냅니다. 다시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지워 놓는 거죠. 그러면 표가 깔끔하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굳이 텍스트를 쓰지 않아도 M텍스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미들 레프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면 탭 기능이 있어요. 양 끝에 탭 기능이 있어서 바로 이 탭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 위에 있는 탭을 끌고 가면 이렇게 얼마든지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요. 자, 어떤가요? 조금 더 쉬워지나요? 미들, 레프트.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역시 미들, 레프트. 자, 그 다음 이렇게 틀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텍스트 에디트로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수정이 이와 같이 가능합니다. 자, 전부 다 m텍스트로 한번 바꿔보시죠. 자,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타이틀 쓰는 거거든요. 자, 서클 반지름 8mm, 라인 쿼드란트에서 120mm, 라인 센터에서 쿼드란트로, 랭스는 델타 3mm. 보통 건축 쪽에서 이렇게 모양을 많이 만듭니다. 제목줄을 쓸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옵셋, 아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 옵셋 8mm, 그 다음 자 옵셋 5mm, 이렇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위쪽은 끝에까지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은 절반만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 위쪽은 요 중간에 이 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중간에 2mm 정도 띄울 겁니다. 2mm 띄울 거예요. 그러면 이 위쪽은 글자 크기가 6mm가 되고 이 아래는 글자 크기가 3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렇게 바로 이 부분 탑 레프트가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는 바텀 라이트가 기준이 됩니다. 자, 보세요. 텍스트 쿼드란트 찍고 맨 위쪽 찍습니다. 다행히 기본값은 탑 레프트예요. 자, 글자 높이는 6mm, 그 다음 여기다가 탑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쿼드란트에서 끝까지 긋고, 이번엔 바텀 라이트, 대문자로 스케일 1:5, 그리고 선을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을 구별을 할 때 쓸 때 실에 보시면, 다시 말해서 건축 쪽에서 보면 평면도를 그릴 때 방 표시할 때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안에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다이나믹 텍스트, 예를 들어 이렇게 거실 이렇게 쓰고, 다시 렉탱글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거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텍스트, 그 다음에 미들 센터, 그리고 거실 이렇게 쓰시면 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텍스트, 아니 m텍스트 영역 지정하고요. 그 다음 썼습니다. 그리고 미들 센터로 바꾸고요.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컨트롤 숫자 1을 누릅니다. 컨트롤 숫자 1이에요. 선택하시면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이걸 yes로 바꾸면 글자의 테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m텍스트만 가능합니다. 일반 싱글라인 텍스트는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을 조절하는 건 얘네들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얘를 분해해 봤습니다.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익스플로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해하게 되면 뭘로 바뀌냐면 일반 텍스트로 바뀌게 돼요. 자, 다시 봅니다. 텍스트 2.5mm. 자, 제가 거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여진 텍스트에는 여기 저스티피케이션을 얼마든지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미들 센터라고요.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텍스트 프레임은 안 나옵니다. 그럼 얘를 텍스트 프레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텍스트 to m텍스트입니다. 텍스트 to m텍스트. 자, 써볼까요? 텍스트 to m텍스트. 네, 그러면 얘가 이와 같이 m텍스트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긴 탑 센터네요. 미들 센터로 바꾸고, 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얼마든지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로, 텍스트를 텍스트 to m텍스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m텍스트로 얼마든지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정하는 방법은 ddedit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ddedit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더블 클릭을 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더블 클릭도 많이 사용합니다.